안녕하세요. 아빠의 취향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짓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 개인차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집을 장만하거나 짓기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돈은 내 지갑 속의 현금 또는 통장 속의 잔고를 의미하진 않아요. 금융상품을 포함한, 즉 대출을 포함한 소위 말해 끌어당길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상품, 대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대출은 상품도 많고요. 은행별로 이자가 모두 달라요. 또 은행별로 약관이 달라요. 그러나 매일 은행에 가서 상담 받자니 시간은 없고 기분만 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프게도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현재 은행을 다니며 2건의 대출을 실행을 하였고 다른 한 건의 대출은 상담 과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행별로 이자가 다르고 모두 약관이 달라요. 저의 경우는 그런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내가 기준을 꼭 세워야겠다. 제가 세운 기준은 이자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그리고 일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 금액을 산정을 했죠. 저금리 상품부터 대출을 받았고요. 물론 추후의 상환은 고금리, 그다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것부터 들어가야겠죠. 현재 저는 2건의 대출을 실행했어요. 첫 번째는 NH농협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최대 토지감정가의 80% 수준까지 대출이 되고요. 이율은 2% 한 중반대에 받았어요. 은행 입장으로서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꽤 괜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담보대출, 즉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그다음 대출 서류 등이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매우 긴 시간적인 소요, 에너지가 발생을 했어요. 넉넉하게 열흘 이상의 시간 소요를 계산하시고 대출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급한 공사비는 토지담보대출로 실행하시면 여타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좀 마음고생을 하실 거란 생각은 있어요. 자, 두 번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이에요. 현재 신용대출 또한 2%대 후반으로 대출을 실행 계획에 있고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연말정산 자료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신용대출을 받았던 제 기억으로는 매우 간편했고요. 입금도 심플했어요. 하지만 신용대출인 만큼 신용도가 좋을 때 아무래도 더 큰 득이 있겠죠.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는 말을 체감한 순간이었어요. 신용이 곧 이자고요. 신용의 등급이 낮다면 그만큼 이자율의 부담은 올라갈 겁니다.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2건의 대출로 현재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저는 현재 2번째 입금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3번째 대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제가 준비 중이었던 대출은 바로 기성고 대출이라는 상품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대출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미리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방문한 B은행에서는 토지와 건축 예정인 상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토지담보대출은 NH농협은행에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B은행에서 기성고 대출을 실행을 하려면 NH농협은행에서 받았던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성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성고 대출을 하기 전에 준비했던 지식이 아까워서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성고란 기선 공정도를 의미해요. 즉,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이 지어지는 공정률만큼 소요자금을 계산해서 금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건물의 기초적인 뼈대를 세우는데 일정 수준의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 후에 창호공사, 목공사, 마감 등의 공사 금액 또한 필요할 거예요. 즉, 완공 후에 10억 또는 11억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요. 시공사가 책정해준 공정률에 맞게 지급해주는 상품을 말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금융권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는 기성고 대출 자체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은행에 계신 분의 말을 빌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리스크의 문제예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없는 겁니다. 물론 콘크리트가 조금 올라가고 기초공사를 해놨지만 등기가 없는 건물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담보를 잡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녀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채권 보존이 안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참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검색창에 기성고 대출을 검색을 하면 좀 위험 부담이 많아 보이는 업체명과 상품 등이 검색이 돼요.
금리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무슨 팀장에게 연락을 주라고 하니 두려워요. 괜히 연락했다가 호구 잡히고 건물까지 넘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진행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겠죠.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등등등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시공사에서는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명, 납세 증명서 등등등. 그리고 저 건축주는 표준 도급계약서, 착공 신고 필증 등 말하기도 어려운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 건물 안에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저는 기성고 대출 실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도의 하락, 그 다음에 고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면 맞죠.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기성고 대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면 무턱대고 김 팀장에 연락하지 마시고 건축주가 스스로 학습한 후에 스마트한 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학습과 바른 선택은 지갑에서 좀 줄줄 새는 이자를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